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보였던 부동산 뉴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이슈가 됐던 기사인 것 같은데요. 우리 흔히 대대광이라고 하죠. 대전, 대구, 광주. 이 중에서 작년은 정말 이 광주의 약진이 눈부셨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사 제목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쇼크를 받을 만한 제목이 나왔어요. 5억 급등 후 4억이 폭락했다. 위기의 광주 봉선동 집값,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광주 집값이 억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폭등세를 보였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딴판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남구 봉선동 제일 풍경채 엘리트파크 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의 호가는 연초 대비 2억 원가량 떨어졌고, 올 1월만 하더라도 9억씩 거래되던 주택이 요즘은 7억 원 안팎의 매물에도 매수세가 쉽게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4억 초반에 거래되던 아파트인데 반년 만에 8억 원을 넘어서면서 거의 2배까지 올라가더니 10억 원을 넘보려던 집값은 올해 들어서 꼬꾸라졌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래 사례도 있는데요. 한국 아델리움 3차 아파트는 광주 부동산 광풍의 상징격인 단지인데 작년 1월에 6억대이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월 7억 2,600만 원으로 급등했다가 8월엔 9억 9천, 거의 10억이죠. 그리고 11월엔 11억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면서 매 6억 하던 아파트가 11억 1천까지 거래됐대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10개월 만에 5억 원 넘게 오르면서 아주 그냥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단지인데, 근데 연초 9억 선이 무너지고 나서 하반기에는 7억 원 선까지 올해 들어서 밀렸다라고 합니다.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 진짜 롤러코스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그래프는 아파트에서 진짜 보기 힘든 그래프인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자면 작년 1월에 6억 원대 하던 아파트가 11월엔 11억 1천만 원까지 5억 정도 올라서 거래가 됐다가 지금 근래에 거래된 1년 뒤 근래에 거래된 가격을 보면 7억 원까지 밀려서 5억 올랐다가 4억 빠진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래요. 11억 1천만 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에서 펜트하우스처럼 이렇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넓은 그런 특수한 아파트래요. 그래서 다른 평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격을 좀 더 받을 만한 물건이 그렇게 거래된 특수 사례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10억 찍은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광주의 굉장히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대요. 상승세를 이끌던 도심의 신축 단지들도 가격이 꺾였다고 하고요. 동구 학동의 무등산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1년 전 대비 2억 5천만 원 내린 4억 원에 그러니까 올해 이달에 실거래됐는데 그동안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이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광주에 입주한 새 아파트가 13,253가구로 작년에 2배에 가깝고 내년에도 12,500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이라서 입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입주 물량이 내년에도 많을 거라서 분위기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아무튼 무섭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진짜 공포스럽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시 용산 통개발 보류한다더니 슬그머니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용산 개발의 핵심축인 정비창 부지. 아시죠? 용산 정비창에 있던 부지 정비창 이전에 나가고 이 자리에 원래 용산 국제업무단지 드림업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하다가 2003년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한참 소송도 있었고요.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사업도 재개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 마스터 플랜 수립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 작년 여름 정도에 나올 뻔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그 내용을 발표했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단 전면 보류하겠다, 발표하지 않겠다, 여의도랑 맞물려 가지고 그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용산 마스터 플랜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엔 괜히 덤태기 쓰기 딱 좋은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밑그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세우는 게 필요할 텐데요.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용산관광로 3가 40-1번지 일대 용산 정비창 부지를 중심으로 일대 52만 제곱미터에 대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21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용산 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용산 정비창 개발 가이드 마련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용산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을 했던 미래 E&D라고 하는 같은 업체인가 봐요. 그러니까 용산 마스터 플랜 수립했던 업체가 일단 용산 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도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큰 틀에서 지금부터 이거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대놓고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물밑에서 작업은 어느 정도 해놓고 상황 봐서 필요하면 그때 발표하겠다. 뭐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자,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 마스터 플랜이 용산 일대 개발 계획의 전체적인 얼개였다면, 큰 틀에서 말 그대로 마스터 플랜 얼개였다면 이번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정비창 부지 용역에서는 각 사업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땅 주인이 코레일이니까 코레일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서울시랑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 마스터 플랜이 뼈대 얼개라면 이번에 수립하게 되는 세부 가이드라인은 이 뼈대에 살을 붙이기 위한 작업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는데요. 2021년 6월을 완료로 목표로 한다라고 하니까 2년 정도 남은 상황이죠. 이제 시간을 봐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과 별개로 용산 지구단위 계획도 일부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은 2001년에 최초 수립했고요. 이후에 계속 재정비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용산 철도병원 부지를 손보나 봅니다. 여기가 중대병원 자리거든요. 중대병원이 흑석동으로 이사가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비어 있었는데요. 이 토지를 일단 개발하나 봅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산 철도병원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변경안 열람 공고에 들어갔는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곳을 준주거로 용도 변경하고요. 여기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코레일로부터 이 땅을 사가지고 일부는 여기 보면 본관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오래된 빨간 벽돌로 된 그건데 역사적인 무슨 뭐가 있는 건물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지역사 박물관으로 기부 체납하고 자녀 부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기사에서는 용산의 다른 변화를 또 짐작해볼 만한 그런 이슈도 하나 있거든요.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마포, 용산, 청량리 등 8개 지역에 공공주택을 늘린다. 서울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 수정 가결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드디어 이걸 손봤네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주택정비형이 있고 도시정비형이 있죠. 두 개가 다르죠. 근데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옛날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제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자, 마포, 용산, 청량리, 부도심 또는 마포대로 이런 일반 상업지역들 많은 이런 데에도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밑그림,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5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요번에 이제 변경안을 수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신촌역 주변에 있는 신촌 로타 있는 쪽, 그 다음에 지도에서 보시면 이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 나가는 이 마포대로변, 주변으로 보면 빌딩들 많이 졌잖아요. 여기가 과거에 도심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지었는데 이제 고 라인들,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한강대교까지, 여기는 좀 전에 우리 살펴봤었던 용산 마스터 플랜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용산 지구단위 계획구역들이에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일반 상업지역들도 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지어지고 있는
용산 4구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용산 센트럴파크 헬링턴 스퀘어 구제빌딩 4구역 이런 또는 뭐 레미안 용산역 전면 3구역 이런 데도 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 계획하에서 사업들이 갔었던 건데요. 그리고 올해 분양할 때 굉장히 핫했던 청량리 4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여기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한 거죠. 자, 그런데 개발이 끝난 곳도 있지만 이 주변에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땅들도 있잖아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번에 2025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내용들을 좀 바꿨는데 이 내용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기존에 서울시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뭐냐면 주거 비율을 높여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그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기사 보시면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은 주거 비율을 기존 50%에서 90% 범위까지 허용하고 준주거 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이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임대아파트죠.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넣게 되면 오피스나 상가 지을 부지에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을 개선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에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도 좀 확보할 수 있고 주택수도 서울시 도심 안에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용산에 해당되는 곳들이 많아서 또 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랑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간 다른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거비율 완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들을 보면 이게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40번지 일대 옛날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블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이라고 흔히 40번지 일대라고 불리는 그 지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측으로는 뭐냐면 신용산역 북측 1, 2, 3구역이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보면 삼각맨션 부지 일대 요 라인들도 주거비율을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삼각형 땅이 문배동 원효레일과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게 캠프킨 부지입니다. 그럼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이 땅은 뭐냐면 여기가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가보시면 스타벅스부터 해가지고 금강제과라든가 이 지하철역 옆으로 해서 좁은 땅에 건물들 있는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도 어쨌거나 요번에 지구단위 계획안에서 다시 포함이 돼서 이렇게 언급이 됐네요. 이 지역들이 주거 비율을 완화해서 주택을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청량리 쪽에도 기존의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주변의 일부 땅들 같은 경우는 주거비율 완화 지역들 많이 포함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포대로에서 올라가는 이 길이 충정로 서대문 넘어가는 그 길로 보이거든요. 이 주변의 대로변들 같은 경우도 주거비율 완화해서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는 모양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끔 분양성이 높아지게끔 이렇게 되면서 사업 추진되는 곳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아무튼 모쪼록 즐거운 주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